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특강 갈래복합 3에 있는 나 시를 할게요. 작가는 정호승 씨이고 제목은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나는 희망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때 희망의 의미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그런데 보통 희망의 의미는 긍정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하는데, 통념으로서는 희망이 긍정적인데, 이 사람은 통념에서 벗어났죠, 그죠? 통념에서 벗어났죠. 왜냐하면 나는 희망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이 사람이 희망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면 될 것 같다, 그치? 여기 나는 이제 화자가 될 것이고, 그래도 화자는 희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대상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대상, 그 다음은 상황과 심리인데, 화자는 아까 나왔듯이 나이고, 대상은 희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해 줄게. 자기 자신, 타인, 자연물, 사물, 추상적인 것.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기 자신, 타인, 자연, 사물, 추상적인 것. 그럼 이건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시를 유기적 해석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아까 이분은, 화자는 희망을 거절한다고 돼 있지? 근데 희망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알겠어요? 근데 이때 희망은, 앞에 있는 희망은 좋은 의미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희망. 그럼 희망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이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세모가 되니까 희망을 거절한다고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가 부정적이잖아, 그지?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을 거부한 거지. 그러면 그 희망에 대한 거부, 이게 심리가 될 것 같아. 희망을 거부했다. 왜 그러냐?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우리 흔히 가지는 기쁨은 동그라미고, 분노는 세모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 중에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 세모에 가깝다 했으므로 희망은 분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분노를 느낀다고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절망을 통할 때 이 절망은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지, 희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진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좀 어렵죠? 이해되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흔히, 내가 보라색으로 할게. 왜 보라색이지? 잘 보라고. 알겠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계속 바라기만 하는 희망이 있는 거지. 알겠니? 계속 바라기만 하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예시는 어떤 아주 똑똑한 아이라고 얘기를 듣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라고 할게. 서울대 법대생. 그것도 재수도 아니고 한 방에 들어간. 그것도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로 들어간 아이. 지역 균형이나 특별 전형이 아니고 내신 성적으로 계속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변호사. 내 말 이해돼? 집도 졸라 잘 살고 늘 희망하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희망했고 서울대 법대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길 희망했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 검사가 되길 희망했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길 원해서 판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희망해서 항상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희망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내가 절망이라고 한번 해볼게. 수능을 봤는데 희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좌절을 한번 했어. 그죠? 그리고 재수를 해서 뭔가 이루어낸 사람 있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재수를 해서 재수 후에 입학을 한 학생인 거야. 대학교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밑에 있는 학생이 한번 1년 꿇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생보다는 뭐가 있겠니 얘들아? 굉장히 간절함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지 않겠니 얘들아? 한번 실패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어제는 쌤은 넷플릭스에서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거든. 뭐 작년도 영화였다 하더라고. 리바운드니까 뭐에 관한 얘기겠어? 스포츠 중에 농구에 관한 얘기인데 그 감독이 나와. 코치가 나오는데 코치가 이런 말을 해요. 리바운드라는 것은 실패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5명이 고작인 부산중앙고 팀이 결승까지 올라간다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을 한번 해본 사람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더 간절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말에서 이 절망은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뭘 가지게 되겠니? 간절함을 가졌겠지 얘들아. 굉장히 간절함을 가져서 결국 그 희망을 가졌을 뿐 늘 바라기만 하는 희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하는 희망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희망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거절한다고 했을까? 돼 있지 얘들아? 그럼 내가 요만큼을 지금 절망이 없는 진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요걸 빼면 어떻게 돼?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지. 근데 그게 제목이죠. 그러면 이때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하기 때문에 절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망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지.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절망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게 있죠. 뭐죠? 간절함이라는 걸 얻고 더 애착하게 되죠. 우리 빵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굶다가 먹는 거, 굶다가 먹는 거하고 배에 부른 상태에서 먹는 빵의 가치가 같은 빵이라도 다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빵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더 크려면 굶다가보다는 배부를 때니까 배부를 때보다 굶다가기 때문에 굶었을 때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굶다가는 절망을 통한 희망이 되겠고 이해되니? 배부를 때는 계속 처먹처먹 했을 거 아니야. 희망을 통한 희망이 되겠지 얘들아. 따라서 밑에 있는 희망이 부정적이고 위에 있는 절망을 통한 빵을 바라는 것은 긍정적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하는 희망은 절망이 있는 희망.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JM이라고 할게. 이게 절망이야. 종민 아니야 얘들아. 절망은 통한 뭐? HM을 긍정하고. 이해되니? 희망을 통한 희망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니? 둘 다 공통점은 HM이잖아. 희망이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한번 좌절해서 실패하고 간절함을 가진 후에 가지는 꿈이 소중하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이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나라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한번 나눠볼게. 누가 JM, HM이겠니? 가난한 자가 절망하고 나중에 희망을 가지겠지. 그래서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한 사람, 못 가진 사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 또 정신 번쩍 스프레이를 사왔죠. 조는 애들을 잠 좀 깨워주려고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목욕까지. 그리고 여기가 스탠드 책상이니까 졸린 친구를 스탠드 책상을 이용해서 잠을 깨도록. 알겠니? 정신 번쩍 스프레이. 나중에 얼굴에다 뿌릴 겁니다. 머리 안 감은 사람은 아예 감고 오지 마. 알겠니? 졸릴 거면. 내가 샴푸도 갖다 놔야 되겠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항상 희망에 딸려와야 되는 건 무엇이다? 절망이 딸려와야 된다. 그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희망은 절망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죠? 희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왜냐면 HM은 똑같지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앞에 있는 절망을 통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다라고 보는 거야.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그럼 희망만 있는 희망은 HH지 얘들아. 그죠? 그러면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지 얘들아. 그럼 이때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희망인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의미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희망만 있는 희망은 HM이니까 늘 바라기만 하고 기다리지 않고 늘 부유하고 늘 갖출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다. 언젠가 한번 실패를 하겠죠. 그때 절망했을 때 진정한 그 가치를 알게 된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주어가 누구죠? 희망이지, 그지? 그럼 희망이 누구랑 손잡았는지 봐봐. 절망이랑 손잡았지? 그럼 얘 누구랑 손잡았어? 희망이랑 손잡았지? 그러면 희망이 희망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세모가 되는 거잖아, 알겠냐? 근데 희망이 절망과 손을 잡아야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지.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의미의 희망에는 항상 절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순서가 있다? 뭐가 먼저여야지? 그렇지. 절망이 먼저고 희망이 나오는 거지, 그지?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했어요. 드디어 원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희망의 절망이죠. 그럼 희망의 절망은 긍정적이지, 얘들아. 알겠어요? 왜 희망의 절망이라고 했냐면 절망을 통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시가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도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망을 통한, 쌤이 여기다가 진정한이란 말을 집어넣을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희망만을 위한 희망은 내가 거부하고 절망을 통한 진정한 희망을 내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이 긍정하는 거는 JM을 통한 HM이라 했지, 얘들아. 그럼 얘를 긍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를 내가 파란색 형광펜을 칠해볼게. 이게 희망의 절망이하고 같은 의미가 되거든. 절망을 통한 희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바로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위에 희망의 절망. 선생님 파란색으로 칠했던 거 다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희망의 절망, 희망의 절망, 희망의. 그러면 절망을 통한 희망, 진정한 희망이니까 이 절망을 통한 진정한 희망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JM이 되지, 얘들아. 근데 복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일게. 근데 복사해서 옮길게요. 자, 얘는 결국 실패하는 거야, 알겠니? 쌤 다시 할게요. HM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자, 이렇게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재수생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잖아. 예. 수능 한번 실패했어. 그럼 다음에 수능 대박 날 걸 원했어. 근데 다시 실패해. 그러면 삼수해야 되겠잖아, 얘들아. 네.
그게 더 낫냐? 절망을 해서 희망을 했는데 성공하는 게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절망이 되는 것보다 희망이 되는 게 더 낫다고 돼 있지, 얘들아. 그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을 통한 희망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희망이 될 때, 그걸 극복해냈을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응원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절망을 했다고 하자, 얘들아. 근데 그 희망을 하기를 원했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다시 도전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다가 그냥 세상 푸념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 찌질한 모습 있잖아, 얘들아. 그거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도전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사람 있잖아, 얘들아. 아까 내가 예를 들어도 영화에서 부산중앙고처럼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 얘들아. 그럼 시인 정호승 씨는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응원할게요, 저도 그래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화대상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나고 대상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절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절망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없지 않니, 얘들아? 희망에 대해서 그냥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거부라고 썼는데 거부를 좀 상세히 써볼게. 거부 옆에다 쓸까? 내내 쓴 거 옆에. 거부하는 것은 희망을 통한 희망이지, 그지? 희망의 희망, 희망을 통한 희망. 늘 바라기만 하는. 우리 이런 걸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잘 될 거야, 늘 잘 될 거야 라고 읊조리면서 노력하지 않는 거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는 애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이 잘 살아서, 아버지가 빵빵하니까, 돈이 많아서 잘 되는 거지. 이걸 거부하고 자신이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한 희망? 절망을 통한 희망, 그지? 그리고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드디어 성공해서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까지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거부하고 밑에는 소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충분히 유기적 해석까지 다 했으니까 표현을 하고 이 작품을 정리할게요. 이 작품은 정호승 씨의 작품이고 충분히 수능에 또는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여기 보면 다라는 말이 일정한 라임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라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국어에서는 아분 또는 각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니은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현재법이 되겠지. 이제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상황이 나왔네. 현재법 바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야? 희망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지. 그래서 이거는 시어까지 집어넣을게. 시어가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 불 들어와 있니? 파란불? 여기 파란 들어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기쁨보다 분노할 때 이 비교법이 쓰였고요. 내가 그냥 무조건적인 희망은 기쁘지 않아, 오히려 화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해 희망을 가져본 적 없다. 그리고 아까 쌤이 이거는 통념에서 벗어난 생각이라 했죠, 그지? 통념에서 벗어났다. 요거 좀 정리해 줄게. 우리 흔히 우리 희망과 절망을 통념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희망은 긍정적이고 절망은 부정적인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희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절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지? 요것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향해 있다, 이게.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요 희망이랑 요 기억이라고 해볼게. 그다음에 요 니은의 희망은 잘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 얘들아. 네. 얘는 부정적이고 얘는 긍정적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란 말이야. 네. 그러면 뭐가 통념이야? 얘가 통념이고 네. 얘가 통념에서 벗어났죠. 네. 이거를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희망이 손을 잡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손을 잡는 거니까 의인법이겠지. 네. 그리고 겉보다라고 했으니까 비교법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단정적 어조를 쓰고 있지. 뭐 그렇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라고 추측하지 않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지? 앞뒤가 모순이 되는 말. 희망에는 희망이 있고 절망에는 절망이 있지. 짜장에는 짬뽕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상한 소리지. 우리 패러독스 무슨 법? 역설법이 있습니다. 그죠?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희망, 절망이 되게 반복되는 짧은 3년으로 된 시지만 철학적 의미는 되게 갖고 있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절망한 사람이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응원하고 늘 희망을 바라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응원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걸로 이 작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